인생 게임에 로그인하였습니다. 오늘은 산업 분석을 할 건데요. 바로 은행 산업에 대해 분석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은행을 많이 이용하지만 사실 은행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샅샅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은 은행을 기반으로 돌아갑니다.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은 그야말로 마법인데요. 은행은 자본주의 게임에서 완벽한 사기캐예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사기 스킬이 있거든요. 은행은 자본금 100억만 있으면 그 10배에 해당하는 1천억의 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 총계가 6조인 한 은행은 예수금이 57조에 달할 정도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1000억이고 예대 마진은 2%라고 해볼게요. 참고로 예대 마진은 대출 금리에서 예금 금리를 뺀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이때 대출을 1천억 해주고 예대 마진이 2%니까 이익은 20억이 남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로 은행의 마법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신용창조라는 스킬이죠. 은행은 1천억 원으로 3조 2천억이 넘는 돈을 빌려줄 수 있고 그로 인해 약 650억에 가까운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바로 은행의 마법입니다. 금융권 다니는 사람들이 왜 돈 잘 버는지 이제 아시겠죠? 근데 그 돈도 사실은 은행 전체의 수익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 무슨 소리야? 어떻게 그게 가능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창조라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지급준비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별거 아닙니다. 지급준비율이란 은행이 갑작스런 인출 상태에 대비해 일정 금액을 중앙은행에 맡기는 비율입니다. 신용창조라는 마법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A에게 1000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급준비금 30원을 남기고 970원을 B에게 대출해줍니다. 이때 지급준비금은 3%가 되겠죠. B는 970원으로 부동산을 매입합니다. 자, B에게 970원을 받은 원래 부동산 주인 C는 이 돈을 다시 A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A는 다시 970원 중 지급준비금을 빼면 940원 정도를 다시 D라는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주고 D가 다시 E에게 940원을 지출하고 E는 이걸 A에게 다시 맡기는 거죠. 이것을 무제한 반복하면 실제로 있던 1000원보다 훨씬 많은 돈을 대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돈이 돈을 복지하는 거죠. 따라서 불과 1000원이었던 이 돈은 32,330원이라는 신용 창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불과 1000원이 32,000원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액수를 좀 조절해 볼까요? 이게 만약 1000억이었다면 3조 2천억이 되는 마술입니다. 때문에 은행은 적은 자본금과 예대 마진만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머리가 좋으신 분이라면 이 비즈니스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본주의에서. 그러면 은행의 수익성이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행은 결국 자본금 플러스 예금의 규모가 늘면 늘수록 강해집니다. 그걸 바탕으로 대출을 해주는데 대출이 증가할수록 은행의 수익성이 개선되죠. 은행이 자본을 늘리면 자기 자본 비율이 올라가는데 그러면 해당 은행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결국 돈이 돈을 벌어오는 사업이죠. 자, 그 다음으로 시중금리가 인생되면 은행의 수익성이 또 올라갑니다.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게 되고 이 예금액은 또 한 번 신용창조라는 마법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금리를 예금금리보다 빨리 조정해 순이자 마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기 상승기가 오면 은행주가 꿈틀대는 거죠.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경기가 하강할 시 대손 충당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손 충당금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설정하게 되는데 이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때문에 경기가 하강하거나 반대로 금리가 갑작스럽게 급등하여 시장의 부도 비율이 올라가면 은행은 이자와 원금을 날리게 되므로 리스크 관리는 은행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우산은 해가 뜰 때 우산을 줬다가 비가 올 때 우산을 뺏어간다고 하죠. 안전한 곳에 대출 많이 해주고 위험한 곳엔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을 가보면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은지는 바로 보입니다. VIP는 특별한 의전실로 들어가죠. 반대로 소소한 돈을 다룬다면 업무 처리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튼 이런 특징 때문에 예대 매진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은행업의 주가가 상승합니다. 자, 그럼 이 특징을 알고 계시면 은행주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은행은 자본주의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피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우리의 몸이 움직이죠. 자, 말이 좀 꼬였는데요. 피가 이동하는 것처럼 은행에 돈이 움직이는 곳에 돈이 몰리게 됩니다. 자, 은행의 수익 흐름을 가계와 기업으로 수익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 수익 흐름을 안다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때문에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는 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금융상식입니다. 우리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친구도 알아야 되고 우리의 가족도 알아야 하고 특히 우리의 자녀들도 이 금융지식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할 때 은행의 이런 특징을 알고 있다면 더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 정도로 은행의 마법의 비즈니스 모델을 정리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